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4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공천이 본격화됐는데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교통정리를 하고 또 누구한테는 불출마 요청하고 누구는 험지 출마 요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수도 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뭐 공천 취재 많이 해봤지만 공천 취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을 이쪽에다가 옮길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냥 놔두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경우도 2번을 봤는데 공천자 발표를 하려고 발표장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경우를 제가 2번을 봤습니다. 과거에 경기도 하남시 공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바뀝니다. 발표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발표하는데 보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게 공천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이제 공천이 안 되면 뭐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이기는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지 음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양지 험지 얘기가. 양지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꿔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험지라고 하는 곳은 갸우뚱 하다가 그런 식으로 바꾸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이 공천의 어찌 보면 정치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친문을 없애고 그다음에 진명, 그 중에서도 찐명을 내리꽂기를 한다. 그래서 엊그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바로 인재근 의원 지역입니다.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죠. 김근태 전 의원이 타계하면서 이어받아서 그 부인이 했던 데가 바로 서울 도봉갑입니다. 근데 이 도봉갑 인재근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서 불출마를 요청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인재근 의원이 자기 불출마하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실 공방은 뭐 그건 이제 현장 기자들이 누가 먼저 불출마를 얘기했느냐 하는 거는 밝혀야 될 대목이다. 그런데 어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불출마 요청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식 공천 심사 과정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불출마를 권유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재근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김근태계인 전직 재선 의원을 추천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는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불출마를 뭐 결심했으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김근태 전 의원 부인이니까 자, 김근태계를 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김남근 변호사를 얘기하더라. 그럼 김남근 변호사가 누구냐? 참여연대 출신이고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영입인재 10호. 과거에 보면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원회 멤버. 뭐 이런 걸 보면 완벽하게 찐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근태계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거의 무조건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찐명을 내리꽂았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을 지역에서 준비 중인 문학진 전 의원이 있거든요. 문학진 전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학진 전 의원하고 뉴데일리 기자가 통화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전화해서 형님이 꼴찌였습니다. 이러면서 안태준과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여론조사가 안태준은 31%, 문학진은 10%. 이건데 이거는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도 당에서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해서 ARS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걸 근거로 했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거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은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보단장을 지냈던 이재명 대표의 친명입니다. 근데 친명도 제낄 정도의 찐명이 과연 누굴까? 그게 이제 안태준이라는 사람인데, 그럼 안태준은 누구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절친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인연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시주택공사 GH라고 하죠. 여기 부사장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특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명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내려보내려는 안태준은 찐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인용했다는 그 여론조사는 과연 맞는 것이냐?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2월 1일부터 2일까지 자기가 의뢰해서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시 4명의 후보 중에 안태준 전 부사장이 꼴찌였고 자기가 1등으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등으로 나왔다. 자, 제가 보기에도 저는 안태준이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일반 유권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안태준이라는 사람을 과연 경기 광주 시민이 얼마나 알 것인가. 오히려 문학진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2개의 여론조사에서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총선을 2달 정도 앞두고서 하는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느냐, 안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느냐, 어차피 사람은 잘 모르고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 선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여론조사, 2개의 여론조사 중에 오히려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태준 전 부사장이 31%를 얻었다. 그래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결과를 통보를 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친명이든 그 다음에 김근택이든 이런 사람들을 쭉쭉 뽑아내고 그 자리에 꼽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찐명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천 전략 아니냐. 물론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요소마다 본인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내리꽂아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갑 같은데 경기 광주 을도 민주당으로서는 험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다가 자기 측근들을 다 내리꽂으면 이 사람들이 당선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게 되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 당선자 수를 비교해보면 지금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출마하지 마라. 또는 출마하려면 험지로 가라. 그럼 험지에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자 숫자로 보면 그렇게 친문도 박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당선자 숫자로 보면 친문보다 친명이 많게 만드는 전략,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진행 중인 것 아니냐 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도 있고 전략 공천을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의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중성동 갑에 임종석을 빼고 추미애를 전략 공천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바로 옆 지역구니까 아는 게 좀 있겠죠. 대변인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우대하는 것이고, 만약에 험지 출마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거는 역시 당신은
뭐 전향한 친명이긴 하지만 찐명은 아니야. 뭐 이렇게 대접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이제 뭐 보도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번 이게 드러난 게 지금 두 건입니다. 김근태계나 아니면 친명 이 사람들을 제끼고 그 자리에 찐명을 꼽는다는 게 드러난 게 두 건이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찐명으로 이 당을 탈바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드러난 게 두 건인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전화를 돌리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겠죠. 저는 뭐 그거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공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런 점은 사실은 국민의힘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교통정리해서 험지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민주당이 맨날 공격하는 논리대로 하면 검사들을 내리꼽는다. 친윤 검사들을 내리꼽는다. 이러면 그 부분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찐명을 내리꽂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거는 상당히 그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양지 좋은 지역에 이렇게 한다. 그게 지금 두 건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서는 뭐 친명과 비명 간의 비율을 뭐 크게 어긋나게 하지 않겠지만 실제 당선자를 나중에 헤아려 볼 때 그때는 친명이 더 많은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큰 그림과도 연관이 되겠죠. 8월에 대표 경선이 있는데 저는 뭐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선에 도전할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에서 다시 재선에 도전해서 방탄 라인을 치고 그 다음에 2027년 3월 대선까지 출마하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니까 그렇게 되려면 당에 친명계가 또는 찐명계가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